학종으로 서울대를 입학하시고 졸업하신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신빙성이 좀 대학에서 더 이상 이제 송탄 생기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말 내신 시험을 잘 보는 법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명의 김성훈 교수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요. 그때 그걸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자녀들의 입시인데요. 자, 사실 우리나라의 입시는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모두 입시도 알아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24년에는요. 자소서가 폐지됐고요. 25년에는 의대 정원 확대, 28년에는요. 선택 과목 폐지까지. 와,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자, 오늘 제가 이분을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실제로 일반고에서 학업 성적은 물론 우수한 생기부로 당당히요 서울대를 입학하고 지금은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의 꿈을 이루게 하고 있는 생기부 추월차선의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송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기부 추월차선의 저자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학생들도 물론 학부모들도 잘 모르던 시절부터 이 서울대학교 특히 일반 전형을 혼자서 고등학생일 때 제가 스스로 좀 독학을 하면서 최초 합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 노하우를 잘 살려서 앞으로도 이제 정말 격변하는 그 대한민국의 입시에 너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생기부 추월차선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실제로 학종으로 서울대를 입학하시고 졸업하신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신빙성이 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 입시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생기부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하도 줄였어서 생기부 하는데 정확히는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기록부죠. 이 학생의 그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이 학생은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들었으며 어떤 활동을 하였음, 이 과정에서 교사 입장에서 학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그냥 하나의 장부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으로써 이 생기부 정말 이 서류 한 부만 가지고 이 학생의 대학이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생기부 추월차선? 자, 이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렇게 제가 고가의 컨설팅을 받지도 않았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조차도 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가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고등학생 때는 저 스스로도 헷갈리기도 했지만 합격한 사람들의 정보를 많이 보자, 이 기록을 보자, 이걸 위주로 이제 준비를 했더니 정말로 제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왔고 이 진리를 좀 다른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도 좀 깨닫고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활기록부 추월차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생기부 추월차선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일단은 사실 이 생활기록부 추월차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합격자들의 생기부가 거의 다기는 해요. 그래서 저의 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얻게 된 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생기부들을 어떻게든 이제 모으려고 하고 우리 생활기록부 추월차선의 취지에 맞는 좀 좋은 생기부들을 제가 엄선하고 이제 생활기록부를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심사를 할까 자문도 좀 받으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사실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게 꼭 대학 입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중등 입시, 고등 입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일반고 아이들한테 현재 이제 뭐 예비 고1, 고2, 고3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일반고 출신으로서 서울대를 갔던 선배니까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뭐 좀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때 했었던 노하우는 정말 오피셜로 서울대학교에서 배부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 PDF 파일과 이제 거기에서 따로 만든 종합전형 안내 영상을 거의 5번 이상씩 보면서 도대체 서울대에서 원하는 인재는 누굴까 이걸 계속 그리면서 제 스스로를 그 안에 디자인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가 미래에 갈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뭐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소서 폐지, 그리고 전공 적합성의 약화, 그다음에 진로 역량도 예전처럼 안 보겠다고 하면요. 학종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한테는 좀 매우 불안할 것 같은데 생기부 추월단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저희가 한번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도 좀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기사가 있는데 대학에서 더 이상 이제 손탄 생기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라고 내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탄 생기부는 이제는 다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점점 대학에서도 이걸 고등학교, 그것도 일반고 같아 보이는 고등학생이 이런 연구까지 했다고? 크리틱 리뷰를 어떻게 해? 이거는 내 석사생도 못하는데? 하면서 약간의 이제 의심이 좀 생기고 이 입시 업계에서 뭐 똑같은 주제를 돌려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던 게 이제 많이 좀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좇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너무 진로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너무 몰입하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상식적으로 고등학생 때 너희들이 최소한 함양하면 좋을 것들 여기에 집중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진로 그러니까 너무 역량보다는 인위적으로 그렇죠. 생기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좀 티가 나기도 해요. 이 학생이 성적이 이렇게가 아닌데 뭐 수학이 한 번 3등급이었다가 2등급이었다가 고만고만한데 너무나도 수학적으로 그 사고력이 돋보이는 탐구 주제를 그것도 의학이랑 연결해서 한다? 이 학생이 정말 이런 걸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도 의심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학에서는 생기부를 뭐 1, 2, 3학년 이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주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내신들은 보는데 실제로 생기부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나요? 네, 맞습니다. 내신 우상향도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 학업 역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내신도 당연히 중요하고 나머지는 공동체 역량이랑 이제 진로 역량, 계열 적합성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교과만이 아니라 이제 비교과, 생기부 거기 안에서 중요해졌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1학년 때는 아직 이제 갓 중학생에서 올라온 단계다 보니까 그냥 각 교과목에 충실해도 괜찮지만 점차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어서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도 이게 가장 최근에 이 아이의 모습이니까 좀 얼마나 탐구에 역량이 있는지 이거를 그래도 기대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이제 1학년 때 너무 힘을 줘버리는 것보다 1학년 때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3학년 그때까지 갔을 때 심화된 주제를 이제 선별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 뭐 진로라는 게 1학년 때는 경영을 생각하고 있다가 2학년 때는 정치를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꾸준한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좀 바뀌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도 실제로 매년 수시에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또 안내책자를 보면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청소년 시기인 이 고등학생들이 매년 꿈이 바뀌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너무 타당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내가 진로가 바뀌는 것 자체에 너무 그 불안해한다거나 하지 말고 항상 그때 꿈은 그때 내가 최선이니까 그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1학년 때는 뭐 내 꿈이 이랬지만 이제 2학년 때는 요거 관심이 있었다가 다시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다시 경영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플러스 되는 거는 일관적으로 가는 게 조금은 좋겠다. 네네. 뭐 의대를 준비했다가 갑자기 철학과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동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그 계열 안에서 학생이 사실 공부만 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직업에 대해서 100% 알고 그거를 꿈으로 삼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부 추월 차선에 있는 연구원분들은 다 스카이의 수시 학종. 그렇죠. 이렇게 다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생기부 추월 차선에서는요, 최근 그 바뀐 입시 판도를 반영한 귀한 사례들을 책으로 이렇게 출간하셨고 실제로 이 책은요 어떤 학생들이 주로 많이 볼까요?
특히 이 세 가지 계열 중에서 아무래도 의대 정원 얘기도 있고 메디컬 계열을 이제 희망하는 학부모님과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많이 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생기부 추월 차선을 보고자 함은 아무래도 혼자서 아름아름 알아서 아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계열 안에 이제 여러 학교 출신들 내신 등급도 이제 들어가 있고 계열이 똑같더라도 전혀 다르게 탐구 주제를 준비를 해서 넣은 사례들도 좀 보면서 실제로 보는 안목도 좀 생기고 저희가 그냥 자료집만 묶어놓고 엮기만 했었으면 저희가 연구소는 아니었겠죠. 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제로 우수한 생기부로 붙은 여러 생기부들을 종합해보니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WADA라고 해서 와다 구조였고 이게 와다 구조는 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 주제를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주제에 정말 주제명이 잘 들어갔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눈에 그려지듯 선명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갖고 공부한 결과 앞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한 의지가 좀 있는가 이게 하나씩은 그래도 들어가 있었어요. 네. 자, 선생님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과서 수업 잘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반은 맞고 네. 반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내신 교과가 사실 학업 역량이니까 이게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죠, 사실. 교과가 제대로 학업 소양이 사실 없는데 근데 생기부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사실 신빙성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꼭 지켜야 하고 나머지 반은 뭐냐면 사실 생각보다 나의 이 생기부의 객관적인 위치나 아니면 나한테 좀 적합한 전형 내지는 학과 이것도 선택하는 게 사실 정보력에서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전교 1등이니까 뭐 1.3이어도 연대 교과는 넣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네, 막연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은 정말 소나무처럼 우직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2, 3학년이 올라갈 때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더 유리하게 잘 들어갈 수 있는 입시 관문이 어디인가 이거에 대한 방법 자체도 좀 강구해야 되긴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수시로 실제로 대학을 가시고 이런 연구원들이 모여있는 곳이 생기부 추월 차선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확실히 입시 시장에서 이렇게 특히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은 생기부를 이렇게 엮고 심지어 입학사정관의 자문까지 받아서 좀 코멘트까지 남겨있는 이런 잘 짜여진 교재 자체가 저희가 좀 처음 시도한 거여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인가요? 네, 저희가 첫 시도, 유일하게 이제 시도를 처음 했고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모두 다 스카이 출신들이고 그리고 수시로 간 분들이기 때문에 꼭 스카이를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이대로 하면 그래도 원하위 하는 대학은 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서울대가 거의 이 수능보다는 수시, 그래서 논술도 일찍이 폐지하기도 하고 또 지역균형 전형 자체도 교과 전형이 사실 아니죠. 종합 전형이기도 하고 정말 이 학종이라는 트렌드를 계속해서 주도하는 거는 서울대고 서울대를 이제 따라하는 게 연고대고 연고대를 따라하는 게 그 외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본질인 서울대의 이제 정신과 철학을 좀 제대로 이제 이해만 하셔도 거의 대부분 학종에 대한 진짜 지식과 진리는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애는 지금 뭐 서울대 갈 점수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어머니들께서도 생기부 추월선을 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중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어도 이 교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계세요. 교육 제도 자체가 입시 제도가 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워낙 격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업데이트되는 저희의 이 높은 양질의 자료와 코멘트가 남겨있는 이 교재 자체가 하나의 좋은 정석 같은 책
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성적만을 위해서만 달리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이 교과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를 잘 이해하려면 역시나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기부 추월 차선은 합격한 사례를 모은 자료이기 때문에 검증이 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매우 검증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따로 받은 제가 질문인데요. 똑같은 점수라면 교수님들은 그 학종에서 어떤 서류 부분을 특히 심도 있게 볼까요? 비슷한 난이도의 학교에서 받은 점수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나머지 역량들, 이제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실 거고 사실 학업 역량에는 비단 교과 성적만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똑같은 성적이어도 뭐 예를 들어 그 1학년 때는 좀 하위권이었다가 점점 이제 올라갔거나 아니면 정반대이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제는 정성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이 아이가 이 공부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좀 지적인 열망과 역량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볼 겁니다. 입시에서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뭐 입시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정말 그 문턱에 바로 있는 분들이죠.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2028학년도가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변했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내가 원하는 계열이나 학과가 있으면 꼭 이수해야 되는 내신 과목들 이제 어떤 목록이 있는지 이것도 분명히 파악을 해두셔야 되고 좀 더 이 고등학교 선행을 좀 미리 나갈 수 있는 만큼 해두는 게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애가요 노력만 하면요 얘 공부 잘하는 애예요. 근데 노력을 안 하거든요. 자, 고등학교 때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시험 공부라는 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시험에서는 제가 생각한 문제도 안 나오고 제가 생각했던 그 답도 풀어보니까 정답이 이게 아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1학년 때는 좀 난항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 머리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정말 내신 시험을 잘 보는 법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신 같은 경우는 수능이랑 정말 다르게 내신 시험의 출제자가 강의도 하기 때문에 이 출제자가 한 말만 달달 외워도 거의 그 만점에 가깝게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성질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자녀분께도 내신 시험을 공부할 때는 따로 새로운 교재를 찾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너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받아 적고 이게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녹음이라도 해서 이제 이거를 그 속기라도 해서 학교 선생님의 수업 자체를 그냥 외워버려라. 그래서 이제 교과서만 보기만 해도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 하셨지 하면서 대사처럼 떠오를 수 있게 하면 사실 시험이 매우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내신 어디서 나온다고요? 선생님 수업에서 나온다고요. 근데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정보, 핵심적인 걸 알려드려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는 그걸 하셨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신 거겠죠. 자, 선생님,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생기부 추월 차선, 이게 계열별로 좀 나눠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3가지 계열로 나누어져 있고 메디컬은 의치 한약수, 그리고 이공계열은 자연계열 중에서도 비메디컬 부분, 그리고 인문계열은 이제 통상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이제 지망하는 계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지금 선생님이 들고 계시는 이런 책자로 받으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책자로 처음에 그 만들까 고민도 했지만 특히 이제 그 메디컬 의대 같은 경우 3월과 5월, 5월과 7월 이렇게 월별로 달라지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려면 PDF로 저희가 드리는 게 가장 편리한 것 같아서 저희는 PDF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DF로 받는다는 것은
그때그때 새로운 것들을 반영해서 구독자들한테 준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은 입시 정보가 있어도 자주 하는 실수들이 반드시 있죠? 자, 어떤 실수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제가 분류할 수 있는 실수는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출처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어떤 그 입시와 관련한 정보를 맹신하는 것. 그 입시 관련해서 커뮤니티가 참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막연히 좀 질문을 던지고 그 쉽게 이제 달리는 댓글들만 가지고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준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 이때 사실 시작하는 것이 되게 적기이고, 많이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례는 3학년 때가 되어서야 내 1, 2학년의 생기부에 이제 부족한 면을 이 생활기록부 추월차선을 보고 깨닫고, 이제 3학년 때 마지막 한 학기 그때만 바꿀 수 있을 때 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또 정반대로 세 번째 실수 같은 경우는 그 지나치게 너무 일찍이 1학년 때부터 너무 힘을 주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3학년 사례인데 이거를 너무 조급해 하셔서 1학년 때부터 차용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너무 심화되게 들어가 버리면 3학년 때는 그때보다 더 2년 동안이나 이 학생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높아진 기준을 이제 기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요, 생기부 추월자수 송민영 연구원님을 모시고 생기부에 대해서 파헤쳐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